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결합의 종류, 이온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공유결합,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10통과 01-04가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원자들이 전자를 주고받는 이온결합의 형성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온결합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요거에 의한 화학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우리가 앞에서 주기율표를 배웠을 때 양이온이 잘 되는 원소들이 있었고 음이온이 잘 되는 원소들이 있었죠. 양이온이 잘 되는 원소들은 주로 주기율표의 중앙과 왼쪽 편에 있는 금속 원소들,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잘 되는 것들은 주기율표의 주로 오른쪽에 있던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잘 되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왜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이라고 해서 우리 배웠죠. 비활성 기체인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하니까 그래서 이온이 된다는 거죠. 원자는 원자 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 원자 핵이 양성자가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하의 양과 그 다음에 전자가 가지는 마이너스 전하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소 같으면은 탄소는 양성자 6개잖아요. 그래서 6 플러스가 되는데 전자가 6개 있죠. 그래서 6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중성이 된다는 거죠. 전자를 잃거나 잃어버리거나 얻으면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됩니다.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그래요. 자, 원자는 전자를 잃으면 그렇죠. 양이온이 되고 얻으면 음이온이 됩니다. 주기율표 1족, 2족, 33족 금속들이죠. 주로 양이온이 잘 되고 16족, 17족은 음이온이 잘 된다.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에 의한 화학적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아까 얘기했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이온 생성 모형인데 첫 번째 원자과 전자, 원자 가장 바깥 자리에 있는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 마그네슘.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2번이죠. 2족이죠. 2족.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2개죠. 2개. 원자과 전자가 2개인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 몇 개를 잃으면 네온과 같은 비활성기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바깥 껍질 8개가 딱 채워져서 안정해집니까? 그렇죠. 2개 잃어야 되죠. 2개 잃으니까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죠. 양이온이 되고 전자 2개 잃었다 해서 Mg2 플러스 마그네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 2개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인 네온, 비활성 기체인 네온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네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죠. 그래서 안정이다. 옥텟 규칙이라는 말은 헬륨을 제외한 헬륨은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들어가죠.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8개 옥텟이란 말이 옥타에서 온 말인데 8개를 만족한다 이럴 때서 옥텟입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안정해진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8번이죠. 예, 그럼 안쪽 껍질이 2개, 그 다음 껍질이 6개가 들어가요. 그럼 2개가 부족한 거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6개, 2개 부족하니까 전자를 몇 개 얻어요? 2개를 얻어. 2개를 얻어서 뭐가 돼? 음이온이 되죠. 그래서 전자 2개 얻었다. O2-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 역시 네온이죠. 네온 N이 전자 변했다. 이것도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아래 두 이온에 그래서 여기 마그네슘과 산소의 이제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이제 마그네슘은 이렇게 양성자 12 플러스 그 다음에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 8개 그럼 10개죠. 마지막 바깥 껍질에 2개 12개 원자번호 12번. 그래서 이 바깥 껍질 2개의 이온 전자를 잃어버리면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릴 때 바깥 껍질 2개 빼고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 산소 입장에서는 산소 원자는 여기하고 여기가 전자 2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6개 있으니까 2개면 더 배치되면 네온과 같은 안정한 전자배치. 그래서 요 그릴 때 2개 더 그리면 됩니다. 여기 그려서 2 마이너스, 얘는 2 플러스 이렇게 갈로로 묶고 2 플러스, 갈로로 묶고 2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만약에 마그네슘과 산소가 이온 결합을 한다. 그럼 뭐 이제 뭐 분자 이렇게 식은 화학식은 MgO로 쓰면 되죠. 얘는 2개 잃고 얘는 2개 얻고 얘가 2개 잃은 거를 얘가 받으면 되죠. 다음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은 염화나트륨이 생성될 때에는 나트륨 원자에서 염소 원자로 전자가 몇 개 이동합니까? 나트륨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그림 있네요. 나트륨 원자 11 원자번호 11번인데 이거 하나 내보내면 되죠. 그걸 누가 받아? 염소 가장 바깥 껍질 7개 있잖아요. 17조니까 원자가 전자 7개인데 하나 받으면 8개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개가 나트륨에서 염소로 이동 준다 이 말이에요. 얘가 얘한테 줬어. 얘는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리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들어지고 두 이온 사이에는 이 작용해요. 끌어당기는 힘,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이 형성된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 결합을 무슨 결합? 이때까지 한 거. 이온 결합이 되겠다.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원소와 원소가 결합할 때 이온을 형성한 후 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이 되는 금속 원소,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 원소,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결합할 때는 이온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원자 사이의 전자를 공유. 뭘 공유? 전자 공유. 전자를 공유하면서 비활성 기체 네온이나 아르곤이나 네온이나 뭐 헬륨이나 이런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 안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뭘 공유한다? 전자를 공유한다. 이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공유 결합.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내놓고 뭘 공유한다? 두 원자 각각 전자를 내놓죠. 그러면 두 원자가 있어. 얘도 하나 내놓고 얘도 하나 내놓으면 몇 개가 돼? 2개가 되죠. 그럼 전자쌍 2개 한 쌍. 전자쌍을 공유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화학 결합이 공유 결합이다. 공유 결합의 형성. 무슨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이죠.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한다. 얘네들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공유 결합합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알기 쉽게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다. 비비고 아니고 비비공. 수소 분자의 공유 결합 모형 그림 보겠습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하나. 그러면 얘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돼야 안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하나가 필요하고 얘도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가 얘한테 전자 하나 공유해주고 얘도 얘한테 전자 하나 공유해줘. 그래서 보세요. 전자쌍을 공유하죠. 전자쌍 한 쌍. 하나는 얘가 이거 거고 얘는 이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 껍질에 공유하면서 얘 입장에서도 전자가 2개 되고 얘 입장에도 전자가 2개 되죠.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하게 된다. 이게 이제 수소의 수소 분자 H2 그렇죠? 공유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H2로 존재할 때 공유 결합을 한다. 물은 비금속 원소인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다. H2O잖아요. H2O. 물 분자가 생성될 때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전자쌍을 공유한다. 수소 원자는 비활성 기체인 헬륨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산소 원자는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만든다. 어떻게 하느냐? 수소 원자는 이제 전자 배치를 그려보면 전자 하나씩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잖아요. 8번이니까 안쪽 껍질이 2개, 바깥 껍질이 6개가 그래요. 그럼 2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를 하나는 수소 원자 얘가 하나씩 공유해주고 또 산소 원자 거도 하나 공유받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나를 채워주게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수소가 여기 하나 채워주고 산소가 하나 공유받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여기 그리면 되겠죠. 교과서에 있는 그림 가 볼까요? 교과서에 여기 있죠. 요렇게 예. 그래서 물 분자가 될 때 H2O가 될 때 수소 거 하나 산소한테 공유시켜주고 산소 거 하나 수소한테 공유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입장에서 보면 바깥 껍질에 헬륨과 같은 전자 두 개 채워서 안정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정해지고 산소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안쪽 껍질 두 개, 바깥 껍질이 6개 있었는데 얘 수소 거 하나 공유를 받고 그다음에 얘 수소 거 하나를 공유를 받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채우잖아요.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도 바깥 껍질 8개, 옥텟 규칙을 맞춰 하게 되는 거죠. 예. 수소는 옥텟 규칙은 아니지만 헬륨 같은 점이 2개씩 채워서 안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려 보세요. 예. 수업 시간에 같이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 다 기체들이다, 그죠? 여기 공유가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끼리 해야 되니까 바깥 껍질에 2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2개를 공유시키는 거야. 얘를 2개를 공유시켜주고 얘도 2개를 공유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전자쌍 2개가 결합잖아요. 2개를 공유시켜주잖아요. 요거를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 전자쌍 2개를 공유시켜주면. 예.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 7번이니까 바깥 껍질에 전자가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예, 지거 3개 공유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질소는 지거 3개를 또 공유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공유되는 전자가 6개야, 6개. 그럼 쌍으로 얘기하면 2개가 한 쌍이니까 한 쌍, 두 쌍, 세 쌍. 그래서 삼중결합이라고 해. 삼중결합. 전자쌍 3개를 공유하는 결합.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뭐 이중결합, 얘는 삼중결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하나 수소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는 이제 여기 그리 하나를 고르죠. 한 쌍이죠, 한 쌍. 요거는 단일 결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